여러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안녕하세요, 화이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 2, 3 형식에 이어서 뭐죠? 맞습니다. 바로 사형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 사형식은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형식부터는 살짝 조금 개념이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역시 제 설명과 함께 이해하면요, 사형식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사형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Let's go! 자, 그럼 지난 시간 1, 2, 3형식에 이어서 이번엔 사형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사형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수요동사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먼저 수요의 뜻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수요라는 건 언제 쓰냐면,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보통 우리 상을 수여하다 이런 말 하죠. 자, 그때 상을 수여한다라는 부분에서 수요가 무슨 말인가요? 그쵸,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다. 그래서 이 사형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뭔가를 주는 것과 관련된 의미를 가진 동사들이 사용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까 그 특징 자체에서 이제 그 형식이 형성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보시면, 자, 주어 동사는 뭐 항상 기본 엄마 아빠니까 무조건 들어있는 것이고요. 자, 이 동사 자체가 수여 동사로서 주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보셔야 하는데,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간접 목적어는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목적어는 사물이 오게 되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상을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상을 준다고 생각해 봤을 때 먼저 그 상을 받게 되는 어떤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사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보았을 때 주어 동사 다음에 간접 목적어에 사람이 오고 직접 목적어에 사물이 온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어떤 조사를 쓰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간접 목적어 같은 경우는 뭐뭐에게 라고 우리 해석을 하게 되고요. 직접 목적어는 뭐뭐을 이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꼭 숙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수요동사 같은 경우는 give 하면 주다, send 보내주다, lend 빌려주다, cook 요리해주다, ask 묻다 등등의 이런 여러 가지 수요동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문과 함께 지금 이해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1번 예시 보겠습니다. 자, 나는, 자, 주어가 되죠. 나는 gave 주었다 라고 해서 동사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give 같은 경우는 수요동사에 해당이 되고요. 뒤에 보시면 지금 명사가 연달아 두 개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목적어 같은 경우는 품사가 뭐가 쓰인다고 했었죠? 명사가 쓰인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동사 다음에 명사가 두 개 나오면 간목 직목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봤더니 my friend는 사람이고 a pen은 사물입니다. 아, 그러면 수요동사가 맞구나 라고 확인을 하시고요. 자, 간목이 되는 것이죠. 나의 친구에게 직목 펜을 주었다 라고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시 보겠습니다. 자, 나의 아버지는 주어입니다. 자, made 만들어 주었다 또는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해야겠죠.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자, 명사가 또 연달아 두 번 나오게 되죠. 그러면 me를 그랬을 때 me를 보면 사람이고 dress 보면 사물이죠. 그래서 역시 수요동사구나. 간목, 직목 이해하실 수 있고, 자, 나에게 드레스를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My friend, 나의 친구는, 자, lent, 빌려주었다. 자, 주어 동사는 뭐 항상 엄마, 아빠 매우 중요한 요소 나왔고, 자, 빌려주었는데, 자, me 하고서 명사 나왔고, 또 on eraser, 명사 나왔죠? 자, me는 사람,
eraser, 지우개, 사물입니다. 그래서 me 같은 경우는 간목, 나에게, 자, 직목, 지우개를 빌려주었다 라고 하면 완벽하게 사형식 문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자, she, 그녀는 asked, 자, 물어보았다. 우리 ask도 마지막에 봤을 때 수요동사 중 하나라는 걸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았다 라고 해서 주어, 동사가 되는 것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the students 명사, their names 명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사 나왔고 수요동사니까 사물, 그리고 또 사람이네요. 그럼 간목, 그리고 their name, 사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직목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 학생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물어보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만점짜리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사형식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자, 근데 사형식에는 또 다른 어떤 특징이 하나 존재합니다. 지금 바로 그 특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이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이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즉, 순서를 바꿀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 주어진 부분은 주어, 동사, 간목, 직목은 보통 일반적인 사형식 문장의 어순이고요. 근데 이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주어 동사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근데, 자, 직접 목적어, 즉, 사물이요.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간접 목적어, 사람에 해당하는 부분이 뒤로 나갈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해야 할 것은요. 자, 우리 모든 어떤 일을 할 때는 공짜는 없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때는요. 그에 대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요. 바로 그 대가를 치르는 요소가 뭡니까? 그렇죠. 자, 전치사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전치사 중에서도 to, for, of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 전치사의 의미 같은 경우는 팔품사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전치사를 꼭 써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떨 때 to를 쓰고 어떨 때 for를 쓰고 어떨 때 of를 쓸까요? 라고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기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to를 써야 하는 동사 같은 경우는요. give, 주다, lend, 빌려주다, send, 보내주다, hand, 건네주다, offer, 제공해주다 등등이 있고요. for를 써야 하는 동사 같은 경우는 make, 만들어주다, cook, 요리해주다, prepare, 준비해주다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of를 써야 하는 동사 같은 경우는 ask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to랑 for는 너무 동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하나 또 꿀팁을 드리면, 자, 모든 단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조금 암기를 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을 드리면, 일단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to를 취하는 동사 같은 경우는요.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걸 그냥 막바로 주는 의미의 느낌이 강합니다.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그냥 주는 거? 라는 의미가 강하다면, 이 for를 써야 되는 동사 같은 경우는 내가 뭔가를 주기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하는, 내가 주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하고, 주기 위해서 뭔가를 요리를 또 해야 되고, 주기를 위해서 prepare, 준비를 해야 하는 이런 의미들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물론 모든 단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접 한번 이 문장을 바꿔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아까 제가 제시드렸던 문장 중에 첫 번째 문장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주어 동사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 I gave 내려오시고요. 자, 순서 바꾸겠습니다. 자, 간목, 직목이고요. 자, 이제 목적어가 앞으로 나옵니다. A pen. 펜을 주었다. 자, 근데 give 같은 경우는 어떤 전치사 써야 되죠? 그렇죠. to라는 전치사를 꼭 써주셔야 되고, 자,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그쵸. My friend. 나의 친구에게 주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다만 여기서 하나 너무 중요한 주의해야 될 부분은요. 바로, 자, 우리가 바꾸기 전에는 이 문장은 사형식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꾸고 난 다음에는 삼형식으로 우리가 처리가 되고요. 삼형식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이었죠.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가 보게 되면요. 일단 이 부분이 명사로서 목적어가 되어버리는 것이고요. 자, 이 부분은요.
전치사가 사용된 전치사 구로서요. 더 이상 문장의 어떤 핵심 성분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수식어로 이제 분류가 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에 이제 사명식으로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순을 바꿨을 때는 더 이상 사형식이 아니라 사명식이다라는 그 내용도 꼭 정확히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사형식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사형식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처음엔 낯설더라도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면요, 익숙해지고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드디어 문장의 형식의 대망의 마지막입니다. 바로 오형식입니다. 오형식. 이 오형식은요,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열심히 저와 함께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아시죠? 감사합니다.